은중이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은중이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5살이에요. 5살이고 네. 53개월. 53개월. 네. 네. 은중이 치료 시작할 때 좀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중이가 돌 때쯤은 엄마 정도는 말을 했었는데 옹알이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동생이 한 22개월쯤에 태어나고 나서 말이 그때부터 엄마라는 말도 하질 않고 오히려 했던 말도 안 하고 좀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눈에 보였으니까요. 또래에 비해서 네네. 했던 말도 안 하고 너무 표현을 안 하니까 네. 그게 제일 걱정이었었고 또 같이 나왔던 반응이 편식이 없었는데 너무 편식이 심해졌었어요. 밥 한 토를 안 먹으려고 하고 그때 고기라든지 뭐 돈가스 정도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먹는 몇 가지 음식만 해서 제가 식사 때마다 되게 많이 울었어요. 뭘 먹여야 될지가 다음 끼니에 뭐 먹여야 되지? 그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협식 상담도 많이 다녔었고, 네, 그랬었고 또 옷도 입을 때 한복 같은 거 입을 때 굉장히 거부감 반응이 심하고 어린이집을 그 당시에 다녔는데 새로운 옷을 잘 안 입으려고 하고 본인이 입고 싶은 옷만 계속 입으려고 하는 것도 그때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미술 활동이나 이런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거 하면 손에 달라붙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뭘 준비를 해놓으면 네. 1분 안에 끝나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놀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 촉각적인 방어가 부분들, 좀 안 방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시각적인 거는 그때는 시각 추구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그냥 한 18개월쯤에는 네. 밖에 외출을 나가면 본인이 원하는 길로만. 길로 가자고 하고 다른 길로 가자고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하고 막 때도 많이 부리고 실외기를 그렇게 찾으러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네, 그건 그냥 좀 기계에 관심이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네. 실외기를 보러 다니고 선풍기 되게 많이 좋아하고 엘리베이터 좋아하고 네네. 네, 그런 게 좀 심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발달이 아이들 개인차가 있지만 약간 이제 자폐 성향인 건가라고 알고 의심됐던 시기는 언제쯤?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언어 지연 정도겠지 생각을 네. 했던 건데 편식이 갑자기 생기고 옷도 약간 거부하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만지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 29개월 정도에 29개월. 정신과, 병원에서? 소아정신과가 개인 병원으로 갔었어요. 네. 거기에서는 자폐란 얘기는 하진 않으셨어요. 네네. 네, 자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옆에 계속 잘 있었고. 잘 있으려고 하고 계속 엄마도 쳐다보고 이렇게는 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아이를 검사해 본 결과 좀 열심히 치료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자폐가 아니라고는 했는데 너무 음식의 제한이라든가 뭐 좋아하는 것도 좀 줄이고 이런 게 좀 성향이 있다라는 걸 전 대표님 터치아이 TV? 유튜브 유튜브. 네, 그걸 보셨구나. 보면서 자폐랑 우리 애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단도 네. 그렇게 받지도 않고 해서. 근데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점점 네. 아이가 그런 게 보이니까 이거는 자폐증이 아니라 성향적인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겠다 생각은 해봤어요. 소아정신과 간 거 외에는 뭐 병원에서 진단이나 소견 받으신 거는 없으셨던 거고 그러면서 그럼 바로 치료를 하셔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현재까지 좋아진 흐름들 혹시 이제 기억나시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언어 지연인 줄 알고 그냥 일반 센터에서 언어 치료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고 했었는데 그걸로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치료실을 갔더니 감통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감통도 하고 놀이 치료도 좀 하고 언어 치료는 오히려 권유를 안 하셨어요. 그 센터에서는. 저는 사실은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를 열심히 갔을 때 ABA를 추천하셨거든요. 그래서 ABA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분께서는 은중이가 ABA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건 하지 마시고 차라리 감통을 일주일에 좀 더 충분히 해주시고 언어는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감통만 처음에 하고 나중에 놀이가 좀 추가되고 언어는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질 않고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몇 개월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변화가. 같은 거예요. 네네. 그냥 섭식도 문제가 계속 있었고 계속 찾던 중에 은중이가 작년 9월쯤 네네. 9월이니까 4세 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던 그 시점에 이제 4세가 졸업반이에요. 거기 그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그래서 5세로 넘어가면 새로운 기관을 제가 또 찾아둬야 되는데 네. 어디로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태에서 아이를 보내면 안 되겠다는 언어 표현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되고 네. 적응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지금 보육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9월 달에 끝내고 하던 치료와 어린이집 다 종료시키고 10월부터 새롭게 알게 된 게 요요원이에요. 네, 그 당시. 네. 그것도 사실 대표님 터치아이 영상을 보다가 네. 승마랑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좋다라는 그걸 뒤지다가 그걸 봤더니 나중에 되게 처음에 상담하려고 하다가 좀 미루고 있다가 아니 한번 상담은 해보자 하고 네. 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10월부터 치료 시작했고 4월 정도까지 요요관 한 7개월 정도 치료하다가 거기서도 치료가 많이 됐는데 네. 거기서는 은중이가 눈 맞춤 좋아지고. 눈 맞춤이 네. 좀 좋아지고 호명 반응이 되게 낮았거든요. 아. 네라고 대답도 잘 못하고 근데 호명 반응도 좀 좋아지고 눈 맞춤은 아직도 좀 좋아져야 되긴 한데 눈 맞춤 그래도 좋아진 네. 것도 있고 편식도 예, 굉장히 그 좋아지고. 편식은 2주 만에 해결됐어요 거의. 오. 그게 2주 만에 편식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네네네. 촉각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만지니까 만지니까 네, 물론 좋아지고. 거부 반응이 있지만 집에서처럼 막 그렇게까지는 그러진 안 않아요. 하고 참고 만지려고 해보고 이런 여러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네. 네, 좋아지다가 개별반도 있고 거긴 소그룹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그룹으로도 생각보다 금방 빨리 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했고 이제 말도 거의 이런 음절로 네네네. 말했거든요. 네. 도움을 잘 쓰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먹는 것과도 연관이 있었구나. 이렇게 입을 많이 쓰지 못하니까 조음도 맞아요. 많이 쓸 네. 기회도 없고 그런 것도 했었고 사실 요요원 다니면서 베비아이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긴가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뭐 제대로 다 다 네. 채우진 못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 계속 해보려고 네. 애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는 좀 같이 네, 하셨고. 하면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은중이가 거기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언어 표현도 한 3음절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조음도 좀 더 쓸 수 있게 됐고 됐고. 근데 조금 사회성 사회성. 네.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요요원이 아무래도 그 인원이 2명 정도로 제한되는 수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것도 있고 은중이가 친구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 보였고 일반 기간에 가기 전에 요요원에 있다가 그러고. 일반 기간에 갑자기 점프하는 건 조금 네네네네. 아이한테 무리가 있을 것 같았는데 네네네. 터치아이의 흐름이 네. 은중이한테 중간 역할을 하기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오게 됐고 터치아이 와서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되게 싫다는 표현은 많이 안 하고 생각보다 좋아했었어요. 적응도 잘했고. 네네. 하고. 이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네. 몸을 많이 쓰니까 달라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지금 이제 터치아이에서 아이들하고 북적북적 몸 많이 쓰고 사회적 경험 충분히 이제 좀 많이 하면서 은중이가 자신감도 좀 많아지고 네. 언어 표현도 많아지고 그런 흐름들도 이따가 한번 더 자랑 한번 해주시고 네. 그동안 은중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물론 뭐 센터도 다니고 했지만은 가정에서 진짜 많이 애써주셨던 거 저 알거든요. 같이 일기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은중이의 치료와 성장을 위해서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요요원 다닐 때는 환경적인 네네네. 그런 변화는 터치에 다닐 때만큼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네. 그 책이나 장난감 이런 걸 네. 어느 정도는 제한을 했지만 또 네네네. 좀 오픈이 되어 있던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터치아이 오면서부터는 다 일단 치우라 그래서 다 치우는 그런 환경적인 좀 변화가 가장 먼저 네. 있었고 네네. 아무래도 터치아이 오니까 같이 공동 육아하는 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네. 치료라는 게 혼자서 음. 엄마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뭘 한다는 게 되게 힘들고 우울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같이 대화 나누면서 또 여기서 센터 공족은 되게 또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끝나고 나서 같이 논다는 자체가 되게 신기했고 처음에 둥글게 하는 것도 아 이런 걸로도 재밌게 놀 수 있는구나 그런 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다 같이 아이한테 지금 워낙 사람도 만날 기회도 많이 없고 코로나도 지나왔고 그래서 근데 참 사람하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터치아이의 또 장점이었던 것 같고 또 좋은 사람들 되게 좋은 분들을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네, 저는 둘째를 또 데리고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치료 방향의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전엔 키즈 카페도 가고 그러니까 너무 막 지나치게 장난감 이런 거 말고 몸을 쓸 수 있는 거 위주로 가려고 했지만 그런 것도 가급적 피하고 뭐 아쿠아리움 이런 것도 피하고 가급적 자연으로 데려가려는 그런 걸로 좀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인공적이지 않은 그냥 사람, 자연 이런 쪽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몸놀이도 많이 하시고. 그거는 처음에는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몸놀이 방법도 저도 좀 잘 모르겠고 둘을 또 데리고 해야 될 때는 누구를 붙잡고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은중이가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고 둘이 투닥투닥 하는 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서로 얘기해 가면서 그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둘째도 형아 덕분에 되게 발달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놀러 다니는 것도 은중이 때랑 다르고 맞아요. 그동안 가정에서도 노력하시고 치료 이제 해오셨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아이의 발달이 이제 느리거나 또는 이제 자폐성향이 있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머님이 직접 경험해왔던 그 시간들을 좀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 뭐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은 진짜 더 신경 써서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셨는지. 처음으로 돌아왔으면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라는 거를 소아정신과에서도 듣기는 했거든요. 장난감이랑 책을 다 치우고 상호작용 시간을 늘리세요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그때는 되게 들어놓고도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거는 일단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지나고 나면 좀 들고 그럼 이제 상호작용을 뭘 하는지가 치우면 그 다음 뭘 할지가 너무 막연한데 저는 그때는 베비아이가 도움 됐던 것 같아요. 그 뭐 촉감놀이의 내용도 나오고 몸놀이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아이랑 집에서 해주시고 또 바깥으로도 많이 아이가 계절도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해주고 또 가급적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런 게 제일 건강한 것 같긴 해요. 가장 건강한 거죠. 맞아요. 현재 은중이 주변에서 부러움을 많이 살 정도로 야무지고 말도 잘하고 또 이번에 저희 성탄 발표할 때 앞에서 사회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은중이 잘 성장해 줬는데 지금 현재 모습 어떤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터치아이 오고 나서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한 3음절 정도를 대부분 썼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문장이 점점점 막 늘어나고 굉장히 표현이 좋아졌어요. 지금 한 3단어, 4단어를 문장으로도 얘기 잘 하거든요. 그런 언어적인 것도 뭐 예를 들자면 어제는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은중이 터치아이 가고 찬중이 어린이집 갔을 때 아빠 엄마 뭐 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뭐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이렇게 설명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또 차를 어디서 타고 이동을 할 때 되면 지금 우리 어디 가? 이런 거 항상 행성지를 물어보는 거라든가 찬중이한테도 굉장히 우리 친구처럼 되게 투닥투닥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중재하기가 서로 욕심부리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나도 내가 할 거야. 너 형한테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은중이도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럴 때 좀 힘들기는 한데 그런 둘이 투닥투닥하는 모습들이 지금 제가 보이니까 너무 그게 감사하고 동생도 또 챙길 줄도 알아요. 찬중이는 또 뭐 어디 갔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찬중이 응가 놓을 때 자기가 진짜요? 응가 놓았어. 응가 빨리 닦아야 돼. 이런 것도 챙겨주기도 하고 수저 같은 것도 동생 챙겨주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되게 예뻐하고 어린이집 갔을 때 찬중이 보고 싶어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센터에 있었던 일도 얘기를 또 해주기도 해요. 누가 뭐 쉬를 했다든가
누가 응답했다라는 거 이런 네. 얘기도 하고 누가 되게 막 많이 울었다는 얘기도 해주고 네, 그런 얘기도 있었던 얘기도 해주고 이제 말로 약간 장난도 전에 한번 뭐 동생 이름이 찬중이니까 찬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말로 장난도 칠 줄 알고 이제 아직 감정적인 게 아직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남아있는 과제이긴 한데 감정도 최근에는 약간 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슬퍼라는 표현을 자기가 스스로 쓰더라고요. 슬펐어, 재미있었어. 네, 그런 것들 이제 감정 표현이 더 많아져야 되긴 한데 그런 것도 조금씩 이제 나오기는 시작하고요.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는 우연히 좋아. 네, 요즘은 이수도 좋아하지만은 시영이 되게 좋아하고 두루두루 네네. 조금 더 그때는 너무 한 명 가지고 집착해서 좋아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조금씩 또 확장도 되는 것도 같고 네. 그리고 센터 내에서 같이 자유시간에 놀이 해보라고 하면 손잡고 같이 둥글게도 하고 코카콜라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쓰는 것도 처음에 왔을 때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정적이고 근력이 좀 많이 좀 약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몸 쓰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먼저 하겠다, 더 하겠다 또 활동할 때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안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 기회가 이제 은중이한테 많이 가는데 확실히 그런 것들을 난 잘해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여서 참 좋고 무엇보다 사회성이 많이 중요한데 은중이 보면 말씀 이렇게 해주신 여기서 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도 뭐 대표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도 너무 대견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찬중이랑 티키타카 하면서 진짜 건강한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부분들도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공동육아, 공육을 얘기해 주셨는데 공육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뭐 애들 부대껴서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과천점이 너무 부모님들이 같이 으쌰으쌰가 많이 돼가지고 센터 공육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날씨 좋을 때는 밖에서 야공도 열심히 하고 제일 돈독할 수 있던 시간이 주말 공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말 공육 아침부터 저는 운전도 좀 사실 많이 미숙했는데 그 주말 공육 통해서 운전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진짜 초반에 맨날 꼴찌하고 은중이가 맨날 엄마 또 길 잘못 갔다고 돌아간다고 맨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주말 공육 통해서 같이 야외로 되게 다양하게 다닐 수 있는데 등산도 처음 다 같이 등산 간 날이 기억나거든요. 내가 혼자 얘를 데려갔으면 중간에 포기를 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굳이 좀 적당히 하다가 중간에서 내려와도 되는데 앞에서 열심히 끝까지 가시는 분 있으니까 또 서로 힘내라고 하고 갔다 오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한 것 좀 힘든 거를 엄마도 같이 극복하면서 은중이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저도 사실 너무 많이 묻는 거 싫어하거든요. 갯벌도 갔는데 갯벌도 몸에 다 묻히고 아이들 덕분에 아빠들도 굉장히 많이 본인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같이 놀아주시려고 애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정말 지역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리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찾기 어려운 것들을 또 다른 분들 통해서 좋은 곳, 또 좋은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공동육아가 이제 아빠가 주말에도 좀 바빴어가지고 혼자서 둘 데려가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둘째를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한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나면 정말 매 순간순간이 내가 둘을 데려갈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많이 감사를 느꼈고 저는 주말 공육이 하이라이트였고 야공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생공도 하면서 같이 리드하는 사람들이 바뀌니까 내가 혼자 엄마 방식 말고 다른 분들의 방식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제 기억에는 은중이 오고 나서부터 과천점 공육이 더 활성화된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시기에 그냥 배를 탄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이제 은중이랑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하고 또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다른 지점 부모님들도 같이 으쌰으쌰 많이 하셨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더 좋아지는 게 눈에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참 애써주시는 부모님들한테 저도 진짜 감사했었거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은중이의 스토리도 궁금하고 어떻게 좋아졌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사실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은중이 지금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 해결됐고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성장할 일만 남았는데 자폐 성향이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거 터치아이 와서도 그렇고 요요원에서도 그렇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 다 같이 와서 함께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 모임이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부모님들끼리 서로 힘을 내는 게 가장 처음에는 힘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네, 좀 같이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하고 터치아이를 위해서도 같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런 데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것 같았고요. 저는 그리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사람이랑 같이 치료하는 분들이랑 이런 터치아이 시기 솔직히 좀 힘들기는 하지만 뭐 가까운 한 분씩이라도 한 가정씩이라도 서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마련을 하시고 또 둘째가 있으면 또 다 같이 해가지고 야외로도 같이 놀러 가시고 ABI나 뭘 통해 가지고 몸놀이나 이런 촉감놀이 아이들한테 좋은 놀이들도 같이 해보시는 기회들 많이 가지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기관도 건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을 많이 맞아요. 사람을 많이 만날 기회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좀 느리고 성향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 있는 데서 좀 위축되고 오히려 더 좀 혼자 아이랑만 지내는 가정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이 맞아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더 성장할 기회를 얻는데 저희가 사실 주말 공육하면서 아까 에피소드에서 좀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공원에 놀러 왔는데 저희가 굉장히 잔디밭에서 신나게 노니까 일반 아이들 가정이 쳐다보더라고요. 부러운 듯. 부러워서. 사실 저희끼리 얘기해요. 이 치료하는 그룹 중에서 이렇게 밝은 그룹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솔직히는 그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위축이 많이 되거든요. 놀이터를 데려가도 위축되고 혹시 아이가 또 말을 해도 말이 어눌하고 이러면 되게 많이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가서 하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저렇게도 놀 수 있네 하고 쳐다보시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중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희망도 얻고 용기도 얻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적극적으로 놀이터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